아니 이런 주식이 있다고? 이게 말이 돼?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가게에서는 원가보다 싸게 판다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임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주식에서는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치킨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 치킨집 주인은 1억 원에 팔겠다고 올렸습니다. 근데 그 치킨집은 돈통과 금고에 준비된 현금이 3천만 원이 있고 예적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5천만 원,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외상 금액이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다 합치면 1억 6천만 원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치킨집의 총 부채가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내가 이 치킨집을 통째로 사자마자 그냥 그대로 가게 문을 닫고 다 청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다 합치면 1억 6천, 여기서 부채를 다 갚아버리면 3천만 원이 빠지니 1억 3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 치킨집을 매입했을 때 1억 원을 주고 샀으니 3천만 원이 공짜로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더불어 치킨집 건물, 치킨 기계들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중에 처분하게 된다면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가게 주인은 바보가 아닐 테니까 애초에 저렇게 낮은 가격에 가게를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주식에서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은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20년간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두었는데요. 1936년부터 1956년까지 연복리 20%의 성과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식의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1.5배 이상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했는데요. 청산가치라는 것은 아까의 치킨집 예시에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은 뒤 모든 대출을 다 갚아버리고 남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하면 유동자산 빼기 총 부채가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유동자산에 대해 설명하자면 자산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면서도 가치가 안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자산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비유동자산은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없거나 가치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금방 팔아버리기가 쉽지 않으니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 각종 기계들도 내가 쓰던 걸 처분하려고 하면 잘 팔리지도 않겠지만 중고제품이라 감가도 엄청 심하겠죠. 그래서 그레이엄은 그냥 비유동자산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유동자산만 계산해서 최대한 변수가 없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공식을 이렇게 정리하였는데요. 유동자산 마이너스 총부채를 한 것에 1.5배를 곱한 것이 시가총액보다 큰 주식,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이 판매 가격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만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주식에 투자했을 때 정말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를 볼까요? 먼저 미국 시장에서 잘 통했다는 것을 입증한 논문이 있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연복리 35%라는 매우 높은 성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영국 주식시장에서도 검증해본 논문이 있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연복리 19.7%의 성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몬티어의 저서에서는 유럽과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연복리 20%가 넘는 성과가 나왔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한국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입증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다만 한국은 비교적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시가총액의 1.5배 이상이라는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청산가치가 시가총액보다만 높은 기업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먼저 할 수 있다 퀀트 투자의 저자 강왕국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했을 때 한국에서 연복리 25.6%라는 높은 성과가 나왔다는 것을 검증하셨고, 실전 퀀트 투자의 저자 홍용창님도
참고로 이 NCAV 전략을 한국에서 검증했을 때 연복리 22.4%라는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검증해 보았는데요. 제가 검증해 본 결과도 연복리 16.6%라는 높은 수익이 검증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엔 세금과 수수료가 감안된 것이며 배당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수익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복리 16.6%의 수익이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오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인 코스피 지수는 연복리로 6% 정도의 상승밖에 안 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우리의 삼성전자를 사놓고 쭉 보유했으면 연복리로 14%의 수익을 얻은 거니 이 전략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투자 전략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를 기준으로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도 살짝 알아볼까요? 네, 저는 먼저 유지스탁이라는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은 하셔야 되고, 일단 저는 회원가입이 된 상태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포트라는 곳에 들어오셔서 젠프로 일봉 백테스팅 포트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나도 사실 건드릴 게 없고요. 네. 매매 대상 설정에서 저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만 빼줍니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의 경우 회계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요. 매수 조건식 선택에서 조건식 추가하기를 누르시고 NCAV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자산 마이너스 총부채, 이게 청산가치죠. 청산가치를 시가총액으로 나누는 게 지금 몇 퍼센트냐, 100%를 넘어간다는 건 시가총액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기를 누르시고 같거나 크다 한 다음에 100을 입력하시면 시가총액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은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 우선순위는 이걸 지우고 마찬가지로 NCAV를 입력하신 후에 이대로 바로 백테스트 실행하기를 누릅니다. 네, 이렇게 백테스트가 다 되면 여기서 매매 종목 정보라는 것을 누르시면 현재 이것에 해당되는 NCAV 전략에 해당되는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홀딩스라고 붙은 것들은 지주회사라는 의미인데, 이런 지주회사의 경우 저희가 생각하는 청산가치랑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홀딩스라는 것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도리코라는 기업이 나오고, 동원개발이라는 기업도 나오고, 만호제강, 뭐 미창석유 이런 기업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신도리코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정보를 눌러보시면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정보가 나오는데, 먼저 시가총액이 3,417억 원입니다. 여기서 재무 분석을 누르시면 여기서 재무상태표를 누르시면 이 회사의 이제 유동자산이 나옵니다. 유동자산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7,469네요. 7,469.3. 총 부채는 부채 총계 677.1억 원. 677.1억 원. 그러면은 청산가치는 6,792.2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총액이 지금 이 기업을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3,417억 원을 나눠주면 이 회사의 청산가치는 약 198%니 기업을 통째로 사자마자 팔아도 이 98% 정도의 수익이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저평가된 회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원래 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도 이 주 재무제표에서 별도 재무제표를 봐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려면 매우 길지만요. 그래서 여하튼 이러한 이 NCAV 전략에 해당되는 종목 4가지만 상위 4가지 종목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왔는데요. 유동자산 빼기 총부채가 청산가치이고, 이 청산가치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이 NCAV 비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실제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나 주식시장에는 많다는 이야기죠. 제가 뭐 이 종목을 사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처럼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한 것으로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은 워렌 버핏의 스승이었던 벤자민 그레이엄이 알려주는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용어는 다소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원리 자체는 쉽고 간단한 전략이기에 누구나 공부해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참 신기합니다.